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나간읍성이 올해 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600년 역사가 살아있는 나간읍성의 서문이 복원되고 접근성이 개선되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상징적인 계획도시로 남아있는 순천 나간읍성. 600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겨울 초입인데도 가족 단위 체험학습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방학은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이제 가정 체험 학습을 내고 여기 이제 읍성 여기 한번 알아보려고 구경할 겸 이렇게 왔어요. 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나간읍성은 올해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선정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으로 등재된 나간읍성은 서문 복원이 오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문 형태에 대한 역사적 고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동문이나 남물은 복원이 됐어요. 세계문 중에 이제 서문만 복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서문도 빨리 복원해서. 나간읍성과 순천 상사를 잇는 8.5km 도로는 선형 개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국도비 498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되면서 모두 40억 원이 확보돼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조선시대 대표적 지방도시 유적인 나간읍성. 접근성도 높이고 유적도 원활하게 복원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이처럼 관광의 별을 단 곳이 또 있습니다. 문을 연 지 10년 된 편백나무 숲 장흥 우드랜드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정남쪽 억불산 자락. 100헥타르 규모의 빽빽한 편백나무 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로가 굽이굽이 산 정상까지 이어집니다. 편백나무 향 가득 머금은 숲길을 누구나 오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공기도 맑고요. 편백나무라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나무가 쭉쭉 뻗어 있고 공기도 너무 화창하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장흥 우드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관광의 별이 됐습니다. 전국 수많은 관광지 가운데 관광의 별자리에 이름을 올린 곳은 장흥 우드랜드, 순천 나간읍성,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단양 스카이워크 테마파크 등 4곳뿐입니다. 우드랜드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노력이 빛을 냈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숙박시설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휠체어를 방해하는 온갖 문턱과 경사를 낮추고 화장실, 주방, 주차장 등의 장애물도 없앴습니다. 편백숲 우드랜드와 함께 정남진 장흥을 관광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에는 2009년 개장 이후 해마다 50만 명 안팎, 모두 53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겨울철을 맞아 갯벌 조개류 양식장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갯벌에 있는 폐류 양식어장은 조석 현상으로 공기 중에 노출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는다며 한파가 오기 전 계획적인 출하로 적정 서식 밀도를 유지하고 폐류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죽은 폐각과 자갈 등을 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가원은 또 겨울철에는 폐사 발생 사실을 늦게 발견해 2차 오염에 의한 폐사가 이어질 수 있다며 주기적인 어장 관찰을 당부했습니다. 청정 전남을 지키기 위한 전남도의 AI 차단 방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관내 270개소의 오리 사육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장별 차단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합니다. 도는 또 지난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생석회를 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일제 살포한 데 이어 오는 18일에도 추가로 살포할 예정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넉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법 개편을 둘러싸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깜깜이 선거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국회 본회의 상정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방해 작전을 펼치고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 4+1 협의체가 선거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오늘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분위기입니다.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을 배정하는 데는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비례대표 연동률 50%를 놓고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최저이익과 공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존의 합의 내용들에 대해서 제고할 것은 제고할 수 있는 열린 토론을 기대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가 어떻게 바뀔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입지자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졌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출판 기념회와 출마 선언 등 출마 예정자들은 일찌감치 지역 유권자 표심 얻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이 유동적이어서 특히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은 깜깜이 선거 준비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방식이나 규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혼란만 계속 가중되기 때문에 지루한 정치권의 그 공방만 지켜봐야 하는 피로감이 노출되죠. 선거제도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4년마다 반복되는 늑장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할 법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도의원에 대해 전남시민사회가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최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A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소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예산안 심사까지 참여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보다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남도의회와 더민주, 전남도당이 즉각 윤리특위를 열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A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고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여부를 살펴 상임위원회 재배치를 요구했습니다. 낙후된 관내 내수면 마을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내륙어촌 재생사업 대상지로 광양 섬진포구와 하동 두곡포구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예산 140억 원을 들여 시설 정비와 여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이번 선정으로 제첩을 소재로 한 관광산업 활성화와 함께 영호남 교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식품을 구입할 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을 주로 구입한 장소로는 대형 할인점이 37.6%, 동네 중소형 슈퍼마켓이 29.4%를 차지했으며 재래시장은 11.5%에 그쳤습니다. 또 식품 구입 시 1회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3,800원 증가한 59,800원으로 조사됐고 친환경 식품을 월 1회 이상 구입하는 가구는 39.9%로 지난해보다 5.4%포인트 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순천세무서 광양지서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양 기관의 적극적인 후속 대책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순천세무서 광양출장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된 이곳은 상주 인원 2명이 근무하면서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 증명 발급과 사업자 등록 등 제한적인 업무만 소화돼 다른 민원의 경우 순천까지 방문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를 중심으로 업무 범위 확대와 편의 증대를 위해 세무서 지서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처 방문과 건의사항 접수가 결실을 얻어내면서 최근 광양지서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정부 예산안 통과에 맞춰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되는 지서 설치로 기존보다 추가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주민들과 기업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불편해서 또 더불어서 이것들이 지역 경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양세무서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발판이 되지 않겠느냐. 순천세무서의 국세 업무 가운데 40% 이상이 광양에서 나오는 만큼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기대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수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적극적인 후속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설치 부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접근성과 편의성을 기준으로 언제쯤 윤곽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소규모 공공기관 유치란 의미 못지않게 혜택을 보게 될 시민들이 우선 고려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서 설치에 따른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상되는 근무 인원만 30명 내외로 또 다른 경제 공동체가 구성되면서 앞으로 인구 유입과 소비 증대 등 부수적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것.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장소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이제 우리 어떤 공공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임대 형식으로 해서 그 임대료를 받고. 이번 지서 설치로 시민들의 심리적 거리감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 속에 시민 중심의 행정 편의를 위해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 여부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중국 투자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중국 푸젠성과 저장성 일원에서 한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현지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샤먼시 상무국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청은 상하이 교통대 과학기술원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산업 교류 활동과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문화시설 조성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광양도서관 건립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활용 방안과 공간 조성 등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도서관은 시민 편의 증진과 대표 문화시설 조성을 목표로 사업비 12억여 원이 투입돼 오는 2021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추위 걱정은 없어서 한낮에 서울이 11도 등 전국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포근하다 보니까 먼지가 짙어지진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오늘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앞으로 수도권과 충청 일부 지역에서 먼지가 약간 쌓일 수 있다 하더라도 오후엔 금세 옅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차츰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내일은 이른 새벽에 서울 등 서쪽부터 비구름이 몰려와서 오전 중엔 전국에서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남쪽에선 벼락을 동반해 최고 30mm가량이 올 수 있겠고요. 이 비는 내일 밤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 비가 내리기 전까지 동해안과 경북 내륙에서는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2.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 14도, 부산과 광주는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와서요. 모레 아침엔 다시 서울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